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건축 극락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2025년 새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5년이 드디어 왔네요. 세상에. 네. 올해가 끝날 때 뭔가 달라져 있겠죠? 네. 작년 말이 너무 빡셌어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뭔가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저희 프로젝트 중에 네. 그동안 민간 프로젝트 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저희 공공 건축 프로젝트 중에 마을 활력소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인데 네. 그 공건축가를 상대로 한 지명현상 설계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용도가 이제 일종 근생 중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뭐 마을회관 같은 거 그 용도에 해당되는 거고 건축주는 이제 그 중랑구청인 공공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지명 현상 그러니까 현상 수백 가지 생각이 나서 저건 건축사를 지정한 다음에 네, 지명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한 몇 개 정도 지명을? 보통 5개. 괜찮네요, 그 정도면. 네. 네. 지침 일부를 제가 발표했는데 마을 공동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젝트고 보통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공동육아방이라든지 뭐 다목적실, 뭐 성평등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보통 마을 활력소라고 해서 뭐 중랑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각 지자체들이 주민 복지 차원에서 네. 그 생활형 SOC로 짓는 건물의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이 이제 활동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마을 활동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 하나의 거점을 통해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말씀들 나누고 하는데 이제 카페를 가는 이유가 그런 공공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데로 가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몇 개 거점들을 지어가지고 주민분 누구나 이제 와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안에 저렇게 짓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그 행정복지센터 안에 행정 업무를 하는 거 파트가 있고 또 별도의 파트로 이제 이런 마을 활력소가 복합화해서 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 행정복지센터는 없었고요. 규모가 좀 작아가지고 마을 활력소 안에 다양한 뭐 아까 말씀드린 육아방이라든지 다목적실, 뭐 성평등센터, 뭐 텃밭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건물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지명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어지는 여러 공공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거나 설계, 뭐 유지관리할 때 선별된 공공건축가 좀 투입을 해서 같은 비용을 들어도 양질의 좀 공공건축을 지어보자 하는 의도로 그 서울 건축 기본전례라는 요 법규를 바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에 총 250명 정도 되고 임기는 2년이거든요. 제가 2019년에 한번 해서 4년을 했고 작년에 재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2회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250명이다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를 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 마을 활력소는 2019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설계할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지원하면은 일단 서류 심사에서 1차로 걸러가지고 5명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5명들끼리 이제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최종 계획안을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4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오브 건축을 하기 전에 이제 저가 모노그래프라는 걸 하고 있을 때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설계했던 일이고요. 양진석이라는 저분이 그 저희가 아는 양진석 그분. 그분. 다다다다다 그분을 알겠습니다. 네, 하우스. 지침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4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이제 커뮤니티 센터, 육아방, 뭐 회의실. 의외로 이 다목적 회의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분들 3, 4, 5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할 때 그 모임하는 공간들이 잘 없고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단위로 이렇게 모인다든지 이럴 때 그런 공간들이 의외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대회의실, 다목적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요가 거의 0번으로 지금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게 없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대학교 강당 같은 걸 빌리는 경우도 제법 있어서 그래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땅은 뭐 크진 않고요. 한 100평 정도고 그 연면적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서 한 850제곱미터 좀 안 되는 250평 정도 되는 규모였고요. 설계는 저희가 2019년 여름부터 해서 그 다음에까지 했고 공사도 그 후에 1년 정도
보통 저희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감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프로젝트도 감리를 저희가 따로 하지 못해가지고 퀄리티가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안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둘째 문제긴 하고 네. 저희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감리 꼭 해라. 네. 하십시오. 그래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쪽이고요. 면목과 상봉 그 사이에서 이제 한 마을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 대로변의 면학이긴 한데 그 주변 현황이 바둑판 시기로 해서 이제 되게 오밀조밀한 고밀도의 예전 도시의 모습이 있는 곳이고 네. 좀 확대해서 보면은 요 노란색 테두리 이렇게 한 부분인데 위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좀 하나 있고 한 5층 내외 정도 되는 건물들이 막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붙어 있는 그 한켠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역하고도 가깝지는 않고 뭐 위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은 곳은 아니긴 한데 저희 갔을 때는 의외로 여기 주민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치 뭐 모임이라 할까요? 네.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이 되게 왕성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놀랐습니다. 네. 건물이 비어있던 땅은 아니고 당선작은 이런 모습이고요. 저층을 좀 많이 비워가지고 네. 뭐 주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왼쪽에 이제 필로티가 대부분이 주차장이고요. 의도하기로는 이제 주차장이 4대가 법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주차장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1층에 이제 다 주차를 빼면은 폴딩도어를 열면은 다 1층을 외부 공간을 쓸 수 있게 했던 게 좀 주요 컨셉이었던 점이고요. 근데 기존 건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존의 마을 활력소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워낙 노후되고 면적이나 뭐 용도에 이제 대응이 안 되니까 중랑구에서 이제 이걸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이미 건물을 지을 거라 예상하고 이제 폐쇄하고 뭐 이렇게 내부를 들어가 보나 그러진 못했고요. 그래서 계획의 주안점은 한 3개 정도 뭐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로 좀 열려가지고 주변 환경이 좀 순응하고 마을 주민들이 좀 일상을 여기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열린 공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설계하실 때. 아, 네, 뭐 비워두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맞습니다. 공사비는 안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저희가 교류 소통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하는데 네. 이 용도의 그 건물도 이제 그게 주안점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과 쉼터를 다 열면은 공간이 다 이제 외부 공간으로 열려가지고 마을 뭐 잔치라든지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비정기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행사를 다 1층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이제 톤으로 이제 칠해진 부분이 엘리베이터랑 화장실이거든요. 네. 그걸 제외하면 다 외부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컨셉이었고 세 번째는 좀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요구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면적도 되게 빡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슬래브가 연속된다기보다는 중간중간 1, 2층을 오픈을 시켜가지고 수직적으로 확장되는 느낌, 좀 입체적으로 좀 풍부한 공간, 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요. 네.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비워두면 오히려 더 그래요? 줄죠. 네. 슬라브를 안 쳐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주안점으로 좀 설계를 진행했었고요. 배치의 못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가로로 긴 땅이었고 앞에 넓은 공지가 있는데 여기가 가로 특화 경관지구라고 3m를 좀 건물을 셋백해야 되는 법적인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한 건물들은 다 이렇게 3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충분한 공지가 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주차장이 진입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제 공유마당 통해서 건물을 진입하는 그런 단순한 건물이긴 합니다. 1층은 한 43평 정도 되는데 2번이 주민 쉼터라고 해서 약간의 라운지 같은 개념이고요. 왼쪽에 3번이 이제 주차장 4대 하는 공간이고 1번하고 2번이 이제 그 폴딩도어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외부 공간을 할 수 있고 4번은 화장실, 그 2번 라운지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코어를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뒤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는 실내를 통하지 않고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1층이 이제 2개층 오픈이 돼 있죠. 그래서 개방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더 크게 제안을 했었고 자세히 보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아쉽긴 한데 뭐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다고 저희가 네. 인정을 하고 네,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2층은 계단통에 올라오면 이제 1번이 이제 공동 육아방이어서 여기 미리 예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를 데리고 오면 사진에는 가구가 그려져 있긴 한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작은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고 저 뒤쪽으로 가면 수유실이라든지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화장실 그들이 기역자로 펼쳐져 있고 4번이 수유실이군요. 네. 저는 아이들과 격리해서 좀 쉬고 싶을 때 들어가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 네. 네. 오른쪽으로 오면은 2번, 3번이 성평등 커뮤니티와 사무실이어서 2번이 이제 그런 라운지, 3번은 이런 소규모 사무실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아래에 그 스탠드가 있거든요. 네. 여기 2개층 오픈된 곳에 공유 마당이라고 해서 스탠드형 계단이 있어가지고 비 안 맞는 외부 공간이
저희가 만들어서 여름에 한참 뭐 더울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공유마당에서 뭐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고 뭐 계단 겸 의자 겸 네, 뭐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했었고요. 네. 실내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활용도가 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으려면 그런 공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저희가 좀 초반에 했었고 가로에 서면 이런 모습이고요. 네. 도로 맞은편에서 서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여기 빨간색 가이드라인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지하로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 나무 데크 느낌이 섞여서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설계할 때 데크를 적용하긴 했는데 네. 조금 더 세련된 마감이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었긴 했죠. 3층은 다목적실, 뭐 모임실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여기서 뭐 회의를 하거나 뭐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 모일 수 공간이고 3번 같은 경우는 335 소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간들 네. 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모이고 헤어지는 그런 라운지가 있고요. 4층은 사무실이 주로 이루어졌고 회의실 직원 휴게실 뭐 이런 공간으로 이루어졌고요. 3층에 이번에 일부가 2개 층은 오픈돼 있어가지고 네. 층고 높은 공간을 확보하는 디자인으로 했었어요. 3층 다목적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은 상부가 뚫려 있고 왼쪽은 그러네요. 위에 회의실이 또 올라타 있고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설계까지는 따로 진행을 하진 않았던 거여가지고 내부 마감이라 이런 것들은 시공하면서 별도의 업체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이건 뭐 중공사진을 따로 찍지는 않고 네. 완공된 이후에 한참 뒤에 저희가 따로 가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잘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 뭐 정말 실이 더 부족해서 추가로 좀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 이제 건식으로 걸어서 바닥을 마감하면은 또 4층에서 또 일부 면적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힘을 받을 수 있는가 보군요. 조명 구조물은 네. 저거는 그냥 근데 그거 아니고 저기에 이제 철골로 빔을 걸어서 하면은 이 정도는 스판이 굉장히 짧은 편이어가지고 그쵸. 큰 문제 없이 뭐 건식으로 바닥을 마감할 수 있는 방안. 네. 마지막 옥상 정원은 텃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옥상에 텃밭을 만드는 게 지침이어가지고 저 1번에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텃밭 창고여가지고 거기 각종 뭐 홈이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네. 그런 창고를 설계를 했었고요.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제 이런 옥탑이 그냥 뭐 저런 실외기만 놓고 저 일반적으로 버려진 공간이 대부분인데 마을 한력소에서는 옥상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오게 살라고 보통은 꼭대기층에서 쓰고 탑은 계단으로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렇죠. 그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려고 해가지고 건물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고 뭐 공사가 좀 더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공사 중이어가지고 잔디고 저쪽은 이제 데크로 되어 있어서 네. 이 앞에 박스로 콘크리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창고를 이제 구성하려고 뭐 이렇게 준비 중인 공간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가 있는데 지하도 이제 다목적실 주민 커뮤니티여가지고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할 때는 여기 용도를 뭘 쓸지는 정확히 정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비워두고 뭐를 써도 조금은 다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1층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2번 비안 맞는 썬큰이 또 여기 있어가지고 물론 환기장치나 이런 게 있지만 자연환기가 되게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창고도 크게 좀 마련을 했던 상황이고요. 지하는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서 저희 가보니까 뭘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위에 이제 층고가 저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1층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계단식 스탠드 사선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삼각형 창에서 환기는 좀 어렵더라도 채광이라도 되게 이렇게 공간을 입체적으로 쓰고 층고 높은 부분도 좀 일부 있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를 저희가 따로 하진 않아가지고 조명을 저런 걸 좀 달아 좀 아쉽긴 한데 뭐 약간 앤틱하네요. 뭐 이렇게 이런 가구들도 있고 뭐 중간에 폴딩 도어죠. 뭐 저런 것도 있어서 접었다 열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단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하부터 이제 옥상까지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을 가구나 이런 거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건물은 되게 작지만 단면은 좀 많이 복잡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공사비도 좀 많이 들긴 했는데 뭐 다행히 뭐 공사비 때문에 막 고생을 하기 전이어서 그때는 폭등하기 전이어가지고 공사비 맞추는데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어. 그 잘 마감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입체적으로 좀 뜯어보면은 1층에 공유마당이죠. 그래서 주차장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그 단면, 그러니까 맨 위에 다목적실도 2개 오픈되어 있고, 뭐 옥상 정도 활용을 하고, 그 사선 지붕을 활용해서는 이제 태양광도 좀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뭔가 굉장히 많이 소위 뭐
때려 박았는데 뭐 그런 프로젝트이 있습니다. 네. 저 사선 지붕과 사선 계단이 리듬감을 주는 딱 두 개의 그렇게 축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심지어 드네요. 태양광도. 여기가 이제 네. 일반 주거지여가지고 일조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사선으로 지붕 올라가는 부분만 딱 안 걸리는. 그만큼만 딱 사선을 저희가 확보한. 네, 그래서 내부 공간하고 뭐 약간 조용하고 조금 일치시킨 뭐 그런. 네. 사진으로 좀 마무리 드리면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오른쪽에 아파트가 좀 있어가지고 해분. 예. 네.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는 건물이 좀 높아도 문제가 괜찮겠다.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맥락을 고려해서 좀 대응을 한 부분도 좀 있고요. 야, 엘리베이터 박스 때문에 진짜 높아졌네요. 저 부분이. 되게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저거를 제가 여러 번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꼭 올라가야 되냐?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대편 아래쪽에서 본 모습. 삼각형 올라온 부분이 오히려 조형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잘 어울린다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좀 저런 것도 좀 미리 저희 설계자랑 좀 협의를 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직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각도는 이 각도에서 보는 게 훨씬 낫네요. 경사져서 이렇게 저희 사진 찍은 쪽이 좀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네. 완전 평지가 아니고 아.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건물이 좀 더 그런 가게 효과를 받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건축을 설계를 하실 때 그 네. 지형이나 이런 걸 보시겠네요. 뭐 안 볼 수는 없죠. 무조건 당연히.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도로 레벨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주거지역은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정면에서 본 모습. 사진을 양수장이 찍었는데 되게 잘 찍어가지고 촬영비를 세이브했던 기억이 있어요. 감각이 있으시군요. 네. 알바비를 좀 더 받으셨나요? 이 오너여서 알바비도 못 받고. 확대하면 좀 이런 모습. 네. 내부 좀 저희가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3층에 이제 소모임실들 저렇게 해서 그 시간대별로 뭐 이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대관을 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좌식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입식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지하여서 조신 거울은 레크레이션이나 막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기도 하고 지하 뭐 지하니까 소음 뭐 이런 것도 더 이제 네. 크게 문제 없을 테니까. 그 왼쪽은 이제 다목적실의 이런 모습 사진이고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린 그 공동 육아방 해서 뭐 장난감 같은 거 대여도 하고 바닥은 푹신한 장판으로 깔려 있고 바닥 난방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고 명랑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명랑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약속 같은 공공의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해보면은 역시 건축가가 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지만 결국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주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실 때 그 건물이 결론적으로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도 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잘 활용하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설계하시는 분이 미리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는 거보다는 보통 발주자 쪽에서 얘기를 하겠네요. 사전 계획이라는 게 보통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른다고 할 때 법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가 설계라고 해서 되게 간단한 도면으로 설계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주민들 의견도 설명해서 뭐 이런 방향으로 할 거다 해서 의견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계 공모까지 나오기에 한 1년 정도 더 걸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막상 설계 공모 당선돼서 다시 이제 가보면은 처음에 왔던 의견들이랑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층별 용도라든지 프로그램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행히 마을 대표라고 할까요? 활용하시는 분들이 설계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있기도 하고 좀 네. 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잘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설계 과정 중에 되게 힘든 건 없었는데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갔어요. 과장, 국장 이렇게 보고도 하고 하는데 제 기억에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특히 인면이었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되게 불의를 보면 되게 못 참는 지금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제일 잘 참는 게 불의를 보면 제일 잘 참고요. 네. 거기서 한참 막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요즘은 그러진 않은데 예전만 해도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자주 있었어가지고 네, 요 맞은편이랑 이상으로 같이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공공건축이 좋은 건축가님들과 많이 콜라보가 되면 네네. 그러면 진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건물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